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9장 추정의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정에 대한 기본 개념,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정의 방법, 특히 불편 추정량이나 최대 효율 추정량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정의 정의는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표본의 통계량 또는 추정량을 구해서 그것을 이용해 모집단의 모수를 예상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수가 우리가 추정하는 뮤, 시그마 제곱, P 이렇게 되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되는 평균 분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통계량 추정량이 바로 확률 표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뮤와 시그마 제곱과 P를 추정하기 위해서 X바 S제곱 P 햇과 같은 그때 샘플링 된 우리가 통계량이 될 거다. 그런데 샘플링을 할 때마다 값이 변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지어 볼게요. 자, 우리 학교 학생 평균 키가 얼마냐?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모수는 평균인데 요 모수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모수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통계량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모평균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은 아마 표본 평균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통계치 또는 통계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계치, 통계값은 표본평균은 내가 확률 변수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변수가 갖는 하나의 값, 즉 X바로 샘플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딱 한 번 했을 때 그때의 값을 통계값이라고 하고 그걸 얻어서 우리는 모평균을 예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값을 estimate 또는 es 붙여서 추정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이 추정량이란 것은 뭘까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확률 변수가 되고요. 추정값은 확률 변수가 갖는 하나의 값이에요.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때 확률 변수는 우리 약속이에요. 이것도 약속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을 대문자입니다. 모두 대문자 X바. 그것을 갖는 하나의 값이 7, 4, 3, 3.5, 2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일반어에서 표현할 때는 스몰 x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로 표현되면 통계량이고요. 소문자로 표현하면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 그것은 확률 변수가 되고요. 소문자로 표현을 하면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하나의 값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확률 변수 x바가 갖는 하나의 값 스몰 x바, 확률 변수 분산이 갖는 하나의 값 스몰 s제곱, 대문자 p햇이 갖는 소문자 p햇. 요 x바 s제곱 요게 확률 변수가 되겠고 소문자로 표기된 것이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추정량, 추정값. 그럼 통계량, 통계값도 같은 표현입니다. 통계량, 통계값도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영어로는 statistic이 되겠고요. 통계값은 statistics가 되겠습니다. s를 붙여서 그 값이 갖는 하나의 값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된다면 전수검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표본 샘플링을 하면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오차, 추정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수, 파라미터. 자, 제가 1교시, 2교시에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교재에 있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집단 분포의 특징을 나타낸다. 평균 분산 비율이죠. 네, 꼭 이것만 있나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번 학기만큼은 평균 분산 비율 그 이외의 것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수는 말이죠.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정규 분포인 경우에 그때의 모수란 건 파라미터, 정규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평균과 분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회귀 분석을 한다. 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어서 y가 2x 플러스 1이다. 바로 요 2와 1,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모수입니다.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 요 점을 제일 잘 설명하는 직선. 요것도 모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 1주차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 추정의 개념, 그리고 노테이션, 부호의 의미만 잘 이해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정량, 추정값. 자, 여기서 퀴즈. 추정량은 확률 변수가니까 확률 변수. 통계장 추정 양이 붙으면 확률 변수. 값이 붙으면 확률 변수가 갖는 하나의 값. 이렇게 됐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파라미터 모수는 그리스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쵸? 뮤 시그마 제곱 P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지출하는 부분. 근데 말이야, 여기 갑자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세타가 등장을 하네요. 세타. 이거 세타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타. 우리가 평균이면 뮤고요, 분산이면 시그마 제곱이고요, 비율이면 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평균인지 분산인지 비율인지 이것을 대표하는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일반화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 문자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모수 세타란 것은 얘가 뮤가 될 수도 있고요, 시그마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P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미지의 모수 세타의 추정에 해당되는 통계량이죠. 자, 세타의 추정량 통계량은 알파벳을 표현하면 좋은데 이 모자를 씌웠네요. 네, 모자 헷. 그럼 이거는 통계량이에요. 모자 씌운 세타햇은 통계량, 뭐 추정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추정량, 변수일까 상수일까? 통계량 추정량 붙으면, 양이 붙으면 당연히 무엇이 돼요? 변수. 근데 확률이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햇, 모자 씌운 것은 세타의 추정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문자 쓰려고 그런 거예요. 대문자니까 조금 요렇게 좀 달리 보이시죠? 예, 대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요 통계량 세타햇 대문자, 요거 대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에서의 대문자고요. 그때 갖는 하나의 관측 값은 소문자로 씁니다. 햇을 씌우면서 소문자로 표현해서 세타햇, 이것은 세타가 갖는, 세타는 여기서 파라미터예요. 모수에 대한 추정, 모수 값인데 그것에 대한 추정 값이 바로 세타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들 있죠. 노테이션, 부호에 대한 약속을 이 첫 주차에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3교시 반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추정 보겠습니다. 추정은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 점 추정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에서 구간 추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한다는 것은 표본을 추출해서, 이거 달리 말하면 샘플링 해서입니다. 샘플링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하겠다 하는 겁니다. 추론이라는 표현엔 여러분도 어떤 게 있죠? 항상 맞는다는 아니죠.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틀릴 수도 있다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뭐 써보시겠어요? 점추정과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는 그냥 x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표현 평균이 4.5다 그러면 모평균은 4.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 점추정이고요. 근데 우린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해석할 것이 그닥 없죠. 우리가 주로 통계적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간 추정이에요. 불확실성의 내포는 바로 구간 추정을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구간을 추정한다. 그렇다면 이 모평균이라는 게 뮤잖아요. 이게 모수죠. 파라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통계량,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통계 값이겠네. 그 어느 특정 값이 나왔을 때 오차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만큼 있어서 구간으로 추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즉 4다, 4.5다 그럼 4.5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마치 뮤가 4와 5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구간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추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9.3 보시면 고전적 추정법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모수, 우리가 파라미터를 표현하는 그리스 문자는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세타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모수.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당연히 상수입니다. 항상 얘기하자면 미지의 상수이기 때문에 unknown constan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에 점 추정을 한다라는 것은 세타 헷 통계량입니다. 이건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하나의 값인 스몰 세타 헷을 그냥 바로 그 값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 점 추정을 하게 된다면 오차가 없이 파라미터를 그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추정량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은 오차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점 추정을 할 때는 표본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 미지의 모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컨스탄트, 상수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절대 혼돈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파라미터는 상수다 이겁니다. 참값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값을 일정 방법에 따라 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뮤란 것은 자, 여기 이렇게 했네. 세타 헷의 기대값이 세타라고 하면 그것을 불편 추정량, 불편이 unbiased estimator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타 헷의 expectation입니다. 기대값이 모수라면 그걸 불편 추정량으로 한다. 즉 추정량의 기대값 자체가 파라미터와 일치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unbiased estimator,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추정량은 항상 그 파라미터의 중심으로 분포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모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모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5명이 있어요. 1, 2, 3, 4, 5. 만약 여기서 평균을 딱 구했습니다. 1, 2, 3을 선택해요. 2가 되겠죠. 두 번째 2, 3, 4를 선택했어요. 1, 2, 3, 이번에 2, 3, 4 그러면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4, 5에요. x바가 3이 얼마다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 또 4가 될 수 있겠죠. 이땐 1, 3, 4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세요. 이것의 기대값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1, 2, 3, 2, 3, 4, 3, 4, 5밖에 안 했습니다만 이 짓을 무한히 반복해서 했을 때 그것의 평균, 그것의 기대값은
뭐랑 똑같다? 여기서 모평균인 3과 똑같다. 이 모평균 세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각각이죠. 첫 번째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매우 많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매우 많이 반복해서 기대값을 취한다면 그것이 모평균과 똑같게 나온다. 그걸 뭐라 그런다? 불편 추정량이다. 편향되지 않은 추정량,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추정량의 기대값이, 이게 추정량의 기대값이죠? 추정량 뭐야? xi잖아요? 그죠?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한다. 이거 뭐야? 이게 뮤 아닙니까? 그러면 모수 중심 분포한다. 자, 요게 쭉 있지만 3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 그런다? 불편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OX 퀴즈. 모든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죠. 모든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여기 일반화해 놓은 거예요. 세타 헷 x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뮤 3이라면 세타 헷 x바를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논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본 분산 S제곱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을 보여라. 자, 예전에 우리 통계 1에서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안 배우셨나요? S제곱은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더라. xi-x 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제곱은 n으로 나눕니다. 서메이션 각각의 뮤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모집단 전체는 n으로 나누는데 표본 분산, 샘플링을 했을 때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통계원에서 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unbiased estimate. 무슨 말씀이냐? 요거 s제곱 했던 것이 시그마 제곱이 되게 하려면 요것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밝히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S제곱의 분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요거는 보는데 요 분자만 풀어서 본다면 서메이션 xi-x 바이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차이는 아시죠? 차이는 S제곱을 할 때 차이, 여기 x바가 오고 여긴 뮤가 오고 여긴 n이 오고 여긴 n-1이 오고 요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xi-뮤 그 다음에 플러스 뮤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xi-뮤를 하나의 묶음으로 또 x바 요 x바 마이너스 뮤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꼴입니까? 이게 a-b의 완전 제곱꼴 아니겠습니까? a-b의 완전 제곱꼴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중학생도 알잖아. 2ab 플러스 b제곱꼴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xi-뮤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인데 x바 마이너스 뮤는 i가 없으니까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x바 마이너스 뮤 플러스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왜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서메이션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데 i가 없지 않습니까? 1부터 n이니까 n개가 있는 것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말이죠. 요거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변환을 하고 난 말이죠. 요 부분이 자, n으로 묶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요게 전개가 요렇게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전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전개될 거예요.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summation xi 마이너스 뮤를 n으로 나누는 것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xi 마이너스 뮤로 나누서 죄송합니다.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시그마 제곱의 꼴로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도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요 이후에는 뭐 간단하게 전개가 됩니다. 요렇게 요 상태에서 이게 x제곱이니까 n-1을 앞으로 끄집어 오고 요 부분이죠. xi-x 바이 완전 제곱이 되겠습니다. n-1을 앞으로 다시 끄집어 놓은 상태에서 expectation xi-뮤의 제곱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완전 제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의 기대값 아닙니까? 그죠? 기대값이니까 x 바이 시그마 제곱이 되겠고요. 요게 xi 아닙니까? 맞습니까? xi가 된다면 요것은 xi와 평균의 편차니까 xi에 대한 분산의 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xi에 대한 시그마 그냥 시그마 제곱으로 같이 나오고요. 우리가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란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가 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오면 되겠고요. 그죠? 요거는 그냥 시그마 제곱이에요. 요 시그마 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summation i가 1부터 n개 있으니까 이거 n 시그마 제곱만큼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게 n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해서 n은 소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n-1분의 n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시그마 제곱 꼴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n이 아닌 n-1을 나눴어야 이것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다 하는 부분 있으면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전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제가 요 9.1까지 다뤄봤고요. 여기까지 좀 다뤄볼게요. 그 다음 점 추정량의 분산이 있습니다. 자, 모수 세타의 가능한 불편 추정량 중에 불편 추정량이지만 분산이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최대 효율 추정량 most efficient estimator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세타 3햇은 기대값이 세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바이어스드 됐다. 편향 추정량이 편의 추정량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에서 편의 추정량이라 하고요. 반면에 이것들 보시면 말이죠. 여기는 세타의 세타2는 일치해 있습니다. 일치해 있지만 세타2에 비해서 세타1 햇의 분산이 더 작죠. 그렇다면 우리는 3개의 추정량 중에서 세타1 햇, 즉 불편 추정량이면서 분산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최대 효율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 시험에 잘 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3교시 마지막 구간 추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수를,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 구간 추정값을 구하죠. 즉, 이것은 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있고요. 그 개념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안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1-알파, 벗어날 확률 알파인데 요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U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요 알파 합쳐서 U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요 1-알파한 것을 믿어도 되는 정도에서 신뢰 수준, confidence interval. U의 수준은 significance interval, significance level. 레벨이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수가 세타 L과 세타 U, 요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에 놓일 가능성이 1-알파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는다, 지지율을 뽑는다. 35에서 40% 사이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짓을 무한히 반복하면 참값을 포함하겠지만, 이번이 참값을 포함한 한 번인지, 포함하지 않은 한 번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 포함할 가능성은 1-알파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신뢰 수준 95%와 유의 수준 알파는 5%는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이렇게 구간을 나눴는데 이 구간 안에 100번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95번을 포함하겠지만 이번에 포함했을지 포함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근데 100번 중에 95번 포함해. 근데 우리가 100번 해봤나요? 샘플링을? 그건 아니죠. 딱 한 번 한 겁니다. 딱 한 번 했을 때 값이 이런 구간으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정도 신뢰 수준을 그냥 믿어도 되는 정도이지 이것을 확률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에요. 제가 추정의 기본 개념, 특히 고전적 추정법 어떻게 하는지, 특히 구간 추정에서 신뢰 상한, 신뢰 하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추정량의 성질인 불편 추정량과 최대효율 추정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편 추정량은 뭡니까? 이 샘플링을 무한히 많이 반복했을 때 통계량 또는 추정량의 기대값, 평균이 모수와 일치하는 것. 그러면 불편 추정량이에요. 표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불편 추정량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최대 효율은 불편 추정량 중에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을 우린 최대 효율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추정을 할 때 얘가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하면서 분산이 작길 바라죠. 그걸 최대 효율 추정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간 추정에선 신뢰 상한과 신뢰 하한이 있고요. 그때 신뢰 수준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주에 다음 주에 이어서 추정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